조 변호사님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국가인권위법과 그런 사실은 그 결정을 내려서 각 학교에 내린 취지는 기독교의 신앙보다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 반대하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국가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국가인권위가 그것을 하는 법적 근거가 2001년에 도입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라는 그 문구입니다. 근데 이 문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동성애자, 성소수자 이런 것들을 부당한 차별을 막겠다는 선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제정된 각국의 모습을 보면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 양심, 기타 학문적 진실에 의해서 반대할 자유, 그걸 표현할 자유를 이렇게 박탈하는 무시무시한 이제 독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숭실대하고 한동대에 보낸 이 모습이야말로 국가인권위법이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얼마나 인간이 특정 행위에 자신의 양심과 신앙과 진리와 지식에 의해서 반대할 그 소중한 자유를 법의 이름으로 막 억압하고 박탈할 수 있는지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자라는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막자 이런 선한 법의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는 동성 성행위에 반대할 수많은 양심적인 신앙적인 사람들을 법의 이름으로 범법자로 몰아서 탄압하는 무시무시한 독재법이다. 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있습니다. 독재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옛날에 안기부 끌고 와가지고 좁혀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거죠. 약사님 그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성적 지향이 고등학생들 성적을 잘 내보자 이런 건 아니죠? 네, 이게 지금 성소수자라는 말, 성적 지향이라는 말, 성별 정체성, 젠더 감수성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 용어처럼 자주 나와요. 인권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소수자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성소수자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열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이 없습니다.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국립국어원과 통화를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일단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왜 어떤 경위로 표준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모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적인 소수자, 섹슈얼 마이너리티 그래가지고요. 이른바 이제 그냥 소수자라는 이게 네이밍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약자고 피해자고 선한 자들인 것 같은 프레임이 돼버리고 우리는 뭐 성다수자 이런 말을 쓰진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숨만 쉬고 있어도 가해자, 폭력자, 악한 자, 힘 있는 자, 강한 자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표준어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우리말 셈에 퍼올려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말 셈은 표준어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는 글들이 올라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가 모호하고 일종의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표준어도 아니고 중요한 어떤 정책을 만들 때나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단어들이 올라오는 건 굉장히 이제 부적합하다고 보는 거죠.